후 계층 간 대화가 무엇인가요? 계층 간 대화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부르짖고 있는 건데, 조직에 가보면 실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계층별로 이렇게 결제를 맡아가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수평조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여에 의한 경영, 그래서 파티스페이터리 매니지먼트 또는 파티스페이터리 디시전 메이킹,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 자리에 모이면 그 계층의 역학 때문에 파워 디스턴스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조직에서는 대화를 안 하죠. 직급이 높은 사람만 말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하고 잘 안 되니까, 모아놓으면 말을 안 하니까 그동안 했던 게 뭐냐면 계층끼리만, 계층별로 대화했어요. 교육도 과장급은 과장급 교육, 부장급은 부장급 교육, 리더, 팀장은 팀장 교육,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계층 간 대화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층 간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 리더로 올라갈수록 조직을 전체를 보는 안목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누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했겠죠. 공부를 했겠죠. 그만큼의 또 지적, 전문적 역량도 크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인맥도 넓어요. 그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쌓아온. 그래서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이건 여기 연락해서 이 사람과 뭐 일을 도모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비교적 신참이나 주니어들은 당장 고객과의 접점, 또 당장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현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빠른 그런 신호들을 잘 감지하고 있는 신경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하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합하려면 모여야 되는데, 모이면 한쪽만 이야기가 되고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더라. 그래서 그것이 상하로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잘 이루어지는 소통을 하도록 돕는 것, 또는 그러한 대화, 그걸 이제 계층 간 대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계층 간 대화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계층 간 대화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중에 어쨌든 가장 탑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편이잖아요.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계층 간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의지가 있는지, 계층 간 대화를 진짜로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다, 일단 예를 들어 의지가 있다. 근데 이제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주의사항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발언을 줄여주시라, 그다음에 끝까지 들어주시라,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미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구할 때는 그 회의를 진행하는 내가 질문을 던지겠다, 그럼 그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식의 약속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계층 간 대화를 직접 해내겠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경청의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써가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퍼실테이션 스킬이라고 말을 하죠. 퍼실테이션 스킬을 갖춘 리더라면 스스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는 외부 퍼실테이터를 불러서 지금 같은 이제 방식으로 앞부분을 잘 정리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퍼실테이터가 그 대화의 주제에 맞게 또 워크숍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하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워크숍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이 좀 더 창의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동안에 일하는 방식을 보면 별로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도전하면 깨지고, 실패하면 혼나고, 맨날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생겨났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라면 그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성공의 스토리를 한번 말해보자, 또는 실패의 스토리를 말해보자. 조직은 성공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또는 조직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평소에 하면 리더가 약간 이제 변명을 하거나 또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는 그거에 또 책임지는 사람도 역시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꾸 방어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학습적 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가 그때마다 자 우선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그 다음 또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평하게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아 역시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원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뒤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날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들을 내봅시다. 그 중에서 실천할 것을 정해서 실천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도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결정이 됐고 의견들이 나왔는데 계층 간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정권자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논의했던 내용들이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 되게 실망을 하거나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동기부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양측이 목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워크숍에서 또 다음에 있을 워크숍에서 결정된 것, 여기서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를 미리 물어봐야 돼요. 리더한테, 최고의 권력자한테.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대로 따르겠다라고 할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선택이다. 당신 리더의 선택이다. 여기 나온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고 가부를 판단할 건지 아니면 그건 논의는 논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보는 거고 나한테는 이미 답이 있으니 내 답대로 나는 리더십을 발휘해 갈 겁니다 일 건지 그런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미리 물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워크숍을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한 거는 여기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기로 리더가 말을 했다. 본인이 직접 말하기도 해주고 또 진행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결정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말해줘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 거 리더가 뭐 여기서 얘기를 나눈 거는 나눈 거고 그다음에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기운이 빠지겠죠. 그건 리더도 알 거예요. 본인이 근데 굳이 그걸 선택을 하겠다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다만 그 초이스 옵션을 여러 개를 제시해주고 현명한 판단을 내기도 도와주는 것은 또 퍼실리테이터의 책임이다.